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가 2대0으로 승리를 했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옵사이드 라인 위에서 태어난 사나이 인자기, 옵사이드 라인 살짝 너머에서 태어난 사나이 모라타가 근데 3골을 근데 첼시 때도 옵사이드 무지하게 걸렸잖아. 모라타는 원래 근데 옵사이드가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네.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사상 첫 번째로 토리노 원정에서 이겼습니다. 나는 이것도 신기하더라고. 지금까지 유배 원정 어려워했구나. 네, 못 이겼다는 게 좀 신기했고, 사실 엘클로시코에 졌잖아요. 그렇죠. 1대3으로 졌죠. 네, 지고 나서 분위기가 되게 다운돼가지고 저는 좀 걱정했거든요. 사실. 유배 원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어찌됐건 토리노 원정 가서 이겼고, 이 테오슈테겐 빠졌었죠. 그리고 이 피케는 징계로 못 나왔어요. 퇴장을 당했었지. 네, 그리고 쿠티뉴 부상, 그리고 여기 이제 피케가 못 나왔을 때 사실 이제 움티티 랑글레가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움티티도 부상으로 못 나왔습니다. 이거 아라우오가 나왔어. 아니 움티티는 뭐 맨날 부상이야. 얘도 부상이 너무 많아. 네. 초반에 딱 잠깐 왔을 때만 잘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 안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됐지만 어찌됐건 승리를 했고, 이게 사실 뭐 이날 경기는 딱 조편성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매우 대전이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호날두가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못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인업을 딱 보면 이게 처음에 양 팀이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 챔피언스리그 그 라인업이 계속 나오잖아요. 중계화면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 토대로 이제 읽는데 아예 달랐어요. 근데 그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네. 실제 포메이션이 그렇게 운영 안 되는 게가 되게 많아. 유벤투스가 이제 3-4-3으로 이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다닐로 보누치 데미랄이 이제 3백이고 클루셉스키가 좌측 이제 윙백, 그리고 콰드라도가 우측 윙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시트상으로는 그런데. 네. 근데 경기를 딱 까보니까 유배 경기 실제로 보면 뭐 얘기하겠지만 4-4-2야. 네, 맞아요. 거의 사실상 4-4-2야. 4-4-2 혹은 4-2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날도 딱 보면 다닐로 보누치 데미랄 3백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솔직히 콰드라도가 생각만큼 많이 전진을 못했기 때문에 포백이라고 봐요. 그래. 다닐루가 이제 왼쪽에 포진을 한, 그리고 라비오랑 벤탄쿠르가 중원이었고 왼쪽이 키에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클루셰프스키, 그리고 최전방에 모라타, 디발라, 약간 그래.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클루셰프스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버리지 포지션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왔는데 보면 디발라랑 거의 겹쳐 있어요. 동선 자체가 굉장히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바르셀로나는 얘네도 4-2-3-1이라고 나왔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근데 이것도 딱 까보면 메시랑 그리즈만이 투톱처럼 나와요. 투톱처럼 움직여. 그리즈만이 살짝 쳐져요. 그리고 페드리가 왼쪽, 덴벨레가 오른쪽. 시트상에는 덴벨레가 왼쪽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데용과 피아니치가 더블 볼란테를 형성한, 약간은 저는 맨유는 4-4-1-1 정도로 봤습니다. 바르셀로나 4-4-1-1 정도. 맨유네요. 네, 저도 네. 방금 맨유 영상을 찍어가지고 네. 바르셀로나 4-4-1-1 정도로 봤어요. 야, 이거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어떻게 더 꼬일지 모르겠다, 바람이.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새벽에 딱 경기를 보고 이제 준비를 하고 바로 아침에 하잖아요. 예, 혀가 많이 좀 꼬입니다. 맞습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뭐 다른 데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스포티비에서 중계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저 회사 재직 시절에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욕을 너무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아스날 경기였거든, 유로파 경기. 솔직히 얘기하면 아스날 경기 내가 편파를 하진 않아. 일부러 더. 그래서 뭐 때문에 욕을 이렇게 먹지? 내가 외질이랑 지루를 경기 내내 바꿔 불렀어. 아, 진짜? 근데 외질 지루는 헷갈릴 수가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냥 딱 이렇게 멀리서 실루엣만 봐도 구분이 되니까. 보통 챔보, 깁스, 월콧, 삼감자는 헷갈릴 수 있어. 삼감자는 헷갈릴 수 있어. 네네네. 근데 외질 지루는 키도 다르고 머리도 다르고 다 달라. 체구도 다르고. 근데 그걸 내가 계속 거꾸로 불렀더라고. 그러니까 마탱에 간 거지 내가 완전히. 이게 막 더블헤더 치고 저도 트리플 해본 적 있거든요. 네. 진짜 맛이 트리플 가, 하잖아요. 마지막에. 마지막 경기는 내가 지금 선수콜을 하고 있는 건지 네. 경기를 보고 있는 건지 진짜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물론 힘들어요. 우리도 이제 그때 당시에 다 프로 해설위원이고 프로 캐스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만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뭐 어쨌거나 어쨌든 오늘도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뭐 포메이션 자체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맨유는 하나 또 맨유라고 하는데 맨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맨유 잘해가지고 예. 네. 화이팅. 네. 유벤투스는 쿼드라도 위치에 따라서 라비오와 벤탄쿠르가 중앙에 위치하는 4-2-2-2 혹은 4-2-3-1까지도 저는 봤습니다. 모라타가 최전방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4-2-3-1 혹은 4-2-3-1로 이제 나왔습니다만 4-4-1-1 혹은 4-2-2-2였어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리즈만이 올라갔을 때는 이게 또 바뀌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바르셀로나가 이제 패스 위주 플레이로 풀어갔고, 유벤투스는 압박을 하는 이런 대결 구도 위주로 흘러갔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었어요. 경기 초반에 보면 바르셀로나도 압박에 대처하는데 어느 정도 미숙했고 유벤투스는 압박을 하긴 하는데 이게 지역적이고 조직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맨투맨이었어요. 최전방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 수비하는 입장에서 지역 압박이 딱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패스기를 차단하는 그런 그렇지.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한 명이 선수를 잡으면 한 명이 쭉 따라가가지고 아. 압박하고 또 여기서 잡으면 이쪽 선수가 가서 압박하고 이제 이런 그림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씩 약간 삐걱거리는 부분이 경기 초반에 있었습니다. 이 유벤투스가 사실 3-4-2-1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일단 중앙에서의 장악력이 너무 떨어졌고 그러니까 벤탄쿠르가 이제 지난 시즌 되게 좋았었는데 좋았죠. 올 시즌에는 조금 떨어진 듯한 느낌이 있고 이 중원 장악력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이 측면 위주로 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을 하냐? 사실상 모라타랑 디발라가 투톱이 돼요. 그렇죠. 이제 앞서서 이제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키에사와 이 쿠루셉스키가 좌우측면에 포진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필로 감독이 참 감독이라는 이 호칭이 저는 아직도 좀 어색한데 네. 이 필로 감독이 의도했었던 공격 전개 방식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원래는 3백에 기반해서 이제 앞쪽으로 좀 더 올라가는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중앙이 장악이 안 되고 측면 쪽으로만 계속 볼이 돌다 보니까 그냥 포백 형이 얘기했었던 4-4-2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는 그림이 계속 그려지게 됩니다. 지난 그 베로나전에도 그렇고 4-4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SL 때문에 그 경기를 봤고 이 경기는 이제 좀 하이라이트 위주로 좀 봤는데 지금의 느낌은 피를로가 약간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 명확하게 좀 전달은 안 돼요. 아니 근데 뭐 이제 부임 초기니까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이해는 해요.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의도된 전술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공격도 수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그렇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초반에 덴벨레 득점 터지면서 상당히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갔죠. 이게 뭐 굴절이 있어서 슈체니 입장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골이었고 이 바르셀로나가 상대 바깥 딱 박스 바깥 지역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패스웍이 돌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앞쪽에 갔을 때 되게 우왕좌왕하는 듯한 그림이 저는 이거가 되게 머릿속에 좀 깊게 박혀 있거든요. 뭐 발베르데 시절에도 그랬고 저는 세티엔 시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이후에 뭐 그냥 메시 개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스파티가 측면에서 툭툭 치고 들어가지고 중거리 슈팅이 날려서 골 넣고 이런 장면이 많았었는데 이날은 일단은 그리즈만이 득점보다는 최대한 연계에만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를 이렇게 한 방에 무너뜨리는 중거리 슈팅이나 이런 것보다는 동료를 조금 더 활용하는 콤비네이션 플레이에 집중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유벤투스는 형이 딱 그 얘기했듯이 그 아직은 어떤 축구를 하는지 명확히 모르겠다. 잘 지금은 파악이 안 돼.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발이 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었고 제일 크게 드러났었던 문제점은 수비진이랑 이 3선 미드필더 간의 간격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쪽의 공간이 굉장히 좀 광활하게 발생을 했고 이 여기서 드러나는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유벤투스 후방 빌드업의 핵심은 보누치입니다. 네. 근데 보누치가 3선에게 패스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간격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보누치 장점이 아예 죽어버려요. 죽지. 그러면은 이게 사실 뒤쪽에서 이도저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바르셀로나가 그 빈 공간을 공략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유벤투스 자원 중에 좀 위협적인 모션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을 봤을 때는 직선적인 움직임 측면에서는 키에사, 페데리코 키에사. 그리고 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건 모라타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날은 둘이 다 안 됐어요. 뭐 모라타는 뭐 골망은 3번 흔들었는데 다 결국에는 다 취소고 키에사도 아직은 폼이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좀 긍정적으로 본 것은 수비가 좀 불안하긴 했지만 이 와중에도 내려서는 것보다는 최대한 공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했었던 점은 저는 좀 높게 봤어요. 그러니까 공격에서 좀 풀어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아직은 유벤투스가 지금 리빌딩을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라타가 득점을 터뜨리면 좀 불이 분다 싶었는데 어찌됐건 계속 모두가 다 취소. 취소가 됐어요. 취소. 예,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 후반전에 아라우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맞아요. 이 부스케츠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대용이 센터백으로 내려가요. 아약스에서도 대용이 몇 번 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잘해요. 네, 잘해요. 예, 랑글레랑 같이 섰는데 센터백 역할 되게 잘해줬고 이 와중에 유벤투스는 85분에 데미랄이 퇴장을 당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쓸데없는 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윤주도 그렇고 그 터키 수비수들이 가끔 이 두 명만 가지고 터키 수비수를 뭉뚱그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오장카박도 약간 그렇고 그런 과라고 하죠. 저희가 되게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본 몇몇 선수들한테 있어서 내가
나도 모르게 터키 수비수도 좀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약간 그게 이제 편견이 조금 생기는 그렇지. 거지. 뭔가 이렇게 전투적인 어떤 그 전사들의 느낌이 나니까. 투르크 전사 그래.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게 더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데미랄은 본인이 자초한 플레이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경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사실 올 시즌 공식전 6경기에서 3PK 3퇴장입니다. 이거는 저는 조금 문제 있다고 그렇지. 보거든요. 네,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경기 막판 메시의 PK골로 2대0 승리를 했습니다. 이 안수파티가 브레이스웨이트한테 마지막 양보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쿠만이 굉장히 좀. 네. 대노합니다. 보고. 근데 뭐 이거 넣었으면 저는 사실 그치.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수파티가 원래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양보를 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브레스웨이트가 한 골만 달라고 그랬나? 아니 슈팅 자신감이 되게 있는 선수란 말이야. 야, 파티. 한 골만 줘. 네. 또 이제 또 형이니까. 그렇지, 파티. 그럴 수 있지. 네. 이것까지 들어갔으면 이건 3대0 그렇지, 이거 완전 끝이다. 네. 이날 기대 득점 수치만 보고 흐름은 마무리를 할게요. 네. 유벤투스 0.29, 바르셀로나 2.31. 이거는 뭐 공격적으로 완전히 바르셀로나가 이겼었던 경기다. 네, 스코어로 완전히 표현이 됐네, 기대 득점치가. 네. 자, 그러면 양팀 포인트 4개씩만 좋아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벤투스 디발라 폼. 지난 경기에 복귀했거든요. 안 올라와요. 지난 시즌 공격에 무조건 에이스는 디발라였는데 그 느낌은 좀 덜 산다. 슈팅 3개 중에 유효슈팅 없었고 네. 키패스 찬스 메이킹 없었어요. 그리고 리커버리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탯적인 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력이 좀 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이 클루셰프스키랑 제가 아까 동선. 에버리지 포지션에서 계속 뭉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선 겹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디발라가 못한다기보다는 아직 폼이 안 올라왔다고 봐요. 폼도 올라와야 되고 손발도 더 맞춰야 돼. 지금은 아직 팀이 안 만들어져 있는 느낌. 이 선수가 능력이 없는 선수가 아니, 뭐 대단한 걸 지난 시즌에 보여줬으니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린가드가 베르나르데스키보다 잘합니다. 베르나르데스키는 또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거의 풀백까지 내려갔었는데. 네, 안수파티 덮치면서 PK도 줬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날 정말 최악의 경기력이었고 베르나르데스키는 르마 어시스트 했잖아. 이제는 베르나르데스키가 최악입니다. 네네네. 네, 강리그 지금 링가드 중에서.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강리그 링가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네. 있었죠. 그 독일의 링가드가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어찌됐건 이 3명 중에 지금 베르나르데스키가 제일 최하입니다. 많이 뛰는 거 빼면은 기본적인 패스조차 잘 안 돼요. 안 좋아. 네. 그래서 베르나르데스키를 이제는 좀 놓아줘야 될 때가, 그러니까 뭐 사실 유벤을 놓아주려고 했겠죠. 본인이 안 나갔겠지. 네. 네. 자,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아직은 발이 맞지 않은 불협화음 그리고 데미랄 퇴장. 그러니까 뭐 감독부임 초기고 전술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차차 나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데미랄 퇴장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거 바보 같은 퇴장. 존나 쓸데없었어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모라타 3번의 옵사이드. 네. 이게 운인지 실력인지는 근데 옵사이드를 모르겠는데 참 많이 걸려요, 이 선수가. 근데 이제 차이점은 있죠. 과거에는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슈팅 마지막에 때린 것도 빗나갔는데 그렇지. 이제는 넣긴 넣어요. 골망을 흔들고 그 다음에 옵사이드. 이게 참 유벤투스가 뭐가 있나 봐. 이렇게 되면 계속 이 사기가 꺾였을 텐데 어쨌든 모라타는 유베가 잘 맞는 것 같긴 네, 합니다. 맞아요. 저는 이러다 보면은 결국엔 득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관통하는 하나를 얘기하자면 공격 부분에서 특히 호날두가 더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선수가 골을 넣고 안 넣고 중요한 게 아니라 호날두가 있고 없고는 상대 수비수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날 경기만 단적으로 놓고 보면 호날두가 돌아간다고 해서 크게 뭔가 그래. 나아질 경기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팀워크 자체가 더 올라와야 됩니다만 이게 이번 시즌에 첫 패배예요. 네. 유베가. 그전에는 3승 3무입니다. 3무 무승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를 좀 보면 첫 번째 페드리 패드리 잘하더라. 진짜 개 잘합니다. 이거 진짜 잘하더라. 그 정말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 해주고 풀어주는 스타일의 선수가 정말 이제는 나왔고 스킬도 좋아요. 그리고 2002년생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그리고 수비적으로 공헌도 엄청 높습니다. 그 바르셀로나 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니에스타 윙으로 뛸 때 이런 느낌이 있었지. 윙포로 나왔을 때.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날 활동량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 제가 끝나고 수치를 확인을 좀 해봤는데 점유율은 52대 48로 유베에 앞섰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5대5 삐까삐까 했다고 보고 이 바르셀로나가 이날 112.6km를 뛰었거든요. 근데 유벤투스가 114.1km를 뛰었어요. 근데 기존 바르셀로나 활동량이 110km가 넘어갔었던 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기동성에 문제가 있었던 팀인데 네. 근데 여러 가지로 부스케츠를 내리는 게 맞아. 그리고 수아레즈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메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팀의 기동성이 살아나겠지. 부스케츠는 이런 식으로 좀 서브로 쓰는 게 서브로 저는 가야 돼. 맞는가 봐. 아니면
아주 하위권 클럽이랑 해서 쉽게 경기 풀 수 있을 때 그때 서브로 그러니까 선발로 내고 나머지 선수들한테 좀 휴식을 준다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걱정되면서도 크게 또 오히려 뭐 그럴 것까진가라고 생각되는 건 메시가 지금 10경기째 필드골이 없습니다. 싹 다 PK예요 이번 시즌 골이 다. 네, 이날도 PK로 맞아요. 득점을 했는데 근데 중앙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패스 뿌려주고 이런 거 보면 스탯도 좋아 이날. 이게 뭐 메시의 지금 시점에서 뭔가 엄청난 필드골을 기대한다는 건 좀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라리가 때 필드골을 기대합니다. 왜? 저는 이날 경기에 여러 가지 바르토메오가 사임한 게 왠지 영향을 끼쳤을 것 같거든요. 아, 없진 않았겠죠. 씨 나다 이러면서 메시도 다시 하자 수시할 거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그리고 이건 아까 흐름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건데 이제는 상대 문전 앞에서 패스가 굉장히 침착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공간 그리고 기회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었고 최근 이게 몇 시즌간 바르셀로나한테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경기에는 정말 유벤투스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잘했었던 경기고 그 유벤투스 쪽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날 솔직히 말하면 닐맨 좀 잘했습니다. 메시 꽤 잘 막았어요. 막 태클 이런 거 하면서. 네. 가끔 그럴 때도 있어야지. 아, 뭐 그렇죠. 뭐 맨날 못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선수는 원래 토템의 역할을 잘합니다. 그리고 피아니치. 피아니치가 그 괜찮은 것 바르셀로나로 같아요. 넘어오기 전에는 폼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나이라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르투르 딜이 말이 안 됐던 거지 굉장히 좋았던 선수였으니까 모습 보여주면 좋지. 피아니치 꽤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보죠. 네. 어쨌든 바르토메오가 사임한 바르셀로나 송영주가 호회를 30분 했다. 노월주, 느랑자르는 주먹. 경기도 광명에서 오늘도 빨개 벗고 카탈루냐기를 흔들었다고 합니다.